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최근 뜨거운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고발 사주 의혹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의혹은 검찰이 야당과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실체가 드러날 텐데 음.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네. 윤석열의 위기 대응 아. 능력입니다. 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 보셨죠? 예, 예. 네, 그 전에요. 네. 윤석열 후보의 위기 대응 능력이 네. 공작설로 지금 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 자신의 복심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런 짓을 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일단 좀 유감 내지는 죄송하다라고 본인이 음. 관리를 잘 못한 탓이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말씀을 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뭐 네. 정치 공작으로 몰아붙이는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좀 실망스럽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음. 뭐 당에서 접수된 게 없다고 뭐 부인했다가 네. 또 그러다가 뭐 대검에 고발 제출한 대검에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하고 네. 또 국민의힘이 그 최강욱 의원 고발한 고발장하고 내용이 뭐 거의 복사한 것처럼 거의 똑같으니까 네. 뭐 이제서야 진상조사하겠다는 아. 이준석 대표의 위기 대응 능력도 이제 실망하고요. 네. 일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최선의 음. 대책일 텐데요. 네. 한 가지 진실을 듣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어제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열변을 좀 토하고 갔는데 이게 뭐 자신의 입장은 이게 괴문서다. 아, 출처나 음.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고 이거를 왜 이 정치인들이 이 괴문서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팩트가 김웅 의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심에 해당되는 그 검사로부터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니까요. 예, 손주정 검사. 네. 송 네. 검사가 김웅한테 전했고, 음. 그 다음에 그 김웅이 누구에게 또 당에서 이거 조사해보라고 이제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네. 정도의 지금 의혹이 거의 뭐 팩트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김웅 의원께서 네. 그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요것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요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뭐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음. 공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참 야당의 이런 저 자세, 음. 또 야당 그 대통령 후보의 이런 자세는 국민들을 지금 무섭게 하는 거죠. 예. 어. 이 윤 전 총장이 뭐니 캠프에 진상 규명 그 TF 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좀 강하게 나가는 것 같고 뭐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근데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이 내용을 문제는 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음. 그리고 김웅 의원, 이준석 대표, 네. 그리고 저희 당까지 네. 이건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음.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그런 초유의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 프레임을 음. 만들고 네.
뭐 그것으로 좀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 팩트 네. 요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과 팩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에너지나 그런 어제 예. 가령 김웅 의원님의 그 기자회견 네네. 이거 완전히 뭐 맹탕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기억 안 난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참 국민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이죠. 아.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네. 이거를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음. 뭔가 숨기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고 음.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그 예, 말 한 자체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기억 안 아. 나는 자가 범인입니다. 보통 이런 같은 경우에. 예. 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보고 많은 국민들 또 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손준성 검사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 가지고 "총장님 외로우니까 뭐 네가 뭐 잘해라." 뭐 이런 식의 문자 보낸 것까지 기억하면서 유독 이것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제 청부 고발 사건이거든요. 네. 이 킴에는 김웅 의원이라고 보고요. 아. 예, 누구보다도 김웅 의원께서 이 사건의 네. 실체와 몸통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예, 자꾸 그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네. 진실과 사실을 가리고 호도하려고 하시니까 아. 스텝이 갈수록 지금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텝이 갈수록 꼬여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음. 초동 단계부터 네. 내가 누구한테 받았고 음. 그리고 누구한테 줬고 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은 음.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적어도 '저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구나.' 아. 뭐 그러한 진정성은 인정을 받았겠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로 내용을 안 보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죠? 넘겼다는 거. 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응? 음. 검사가 준 제보인데 네. 그 제보를 내용을 안 보고 넘겼다는 거 이것도 국민 우습게 하는 거고요. 아하. 하여튼 국민 놀리는 거죠. 예. 음. 세 번째로 여러 제보를 받아서 뭐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아서 뭐 어떤 게 네네. 어떤 건 헷갈린다라고 예. 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음. 그 국회의원 후보한테 그것도 뭐 이제 초선으로 출마하는 후보한테 네. 뭐 그분이 무슨 대단한 분이라고 음. 뭐 제보가 이렇게 쏟아지겠어요? 그리고 음. 뭐 제보가 쏟아질 만큼 뭐 저희 쪽에서 무슨 비리 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분은 자기가 제보받은 그 뭐 네. 내용은 삭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텔레그램 방에 폭파하고 나온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신뢰가 안 가는 게요. 네. 저도 뭐 최순실 국정농단 그 시절에 숱하게 제보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뭐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제 핸드폰이나 음. 그 컴퓨터 통해 가지고 네. 뭐 어떤 많은 날에는 뭐 10건씩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예, 근데 예예. 저는 그것을 안 지웠어요. 어. 왜냐하면은 그건 역사의 기록이고 예.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 제보자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음. 그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김웅 의원은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음. 오히려 저와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을 했는데 음. 삭제했다는 그 얘기도 저는 뭐 신뢰가 안 가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웅 의원 말은 내가 확인하고 싶어도 휴대폰을 정기적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 휴대폰을 바꾸면서 그게 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니 휴대폰을 왜 네. 바꿉니까? 뭐 저 음.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은 뭐 한 2 년, 3년 네. 그렇게 쓰는데요. 그 전화번호 예. 또 뭐 숨겨야 될 똑같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이유가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영국의 속담이에요. 한 가지 진실을 덮기 위해서 7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딱 그 음. 속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국민들이 우습게 아는 그런 모습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뭐
방금 이 최순실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하나. 네. 네네. 그 명예훼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게 뭐 네. 기사 제목만 보면은 뭐 어, 어마어마한 뭐 제가 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뭐 1억 벌금을 네. 최순실한테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요. 1심이 그 뭐 예. 실제로 전혀 틀린 거고요. 그 음. 민사 재판에 그 무변론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고발한 당사자하고 다투는 것인데, 음.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론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그냥 고발한 최순실 측에, 아. 안민석 의원이 이런 허위 사실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네. 1억 배상해라. 이 음. 주장을 그냥 그 판사가 그대로 이제 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항소심에서 뭐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다 이제 공익적인 차원의 그런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네. 또 국민들 누가 뭐 최순실 씨가 재산 숨겨놓은 게 뭐 하나도 없다고 믿겠습니까? 예.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네. 이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를 않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음. 이런 그 은닉재산 뭐 최순실 씨만 해외로 돈을 빼돌렸겠습니까? 음. 과거에 독재자들 네. 그리고 뭐 재벌들 그건 뭐 음. 다 뭐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음. 스위스 비밀 구자로 네.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 다 사실인데 요거야 음. 조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 사실은 18년 5월인가 6월인가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해외 은닉 재산을 조사해서 음. 환수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검찰과 국세청에서 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죠. 음. 안 한 음.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도 못 찾았는데요. 네. 그러면은 빼돌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찾았겠습니까? 제가 볼 음. 때는 수사와 조사의 의지가 없어서 단 한 푼도 찾지를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차기 정부에서는 네. 어떤 이 문제, 해외 은닉 재산 조사하고 환수하는 이 문제를 네. 꼭 그 매듭을 저는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항소심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제 충실히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저희가 당내 상황 좀 잠깐 들여다볼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뭐 네. 배수의 진을 친 모습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낙연 후보님의 그런 간절한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네. 뭐 혹자는 여기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지만은 음. 뭐 진정성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음. 인정을 음. 해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죠. 음. 음, 그런다고 지지율이 반등을 할까? 음. 아마 이제 호남 경선을 네. 겨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호남인들은 굉장히 그 우수한 유권자고 선거 때마다 전략적 음. 전략적 선택을 하시거든요. 네. 즉 이번 경선 후보들 중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아. 관심은 대선 승리지 않겠습니까? 음.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일까? 그런 네. 전략적 선택을 이제 하시게 될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낙연 후보님께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신 것이 음. 그다지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음. 생각하고요. 두 네. 번째는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 사퇴서 이게 수리가 되면요.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의 지역구가 종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년 6월 달에 종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종로는 아. 우리나라 뭐 250석 가까운 지역구
하나가 아니라 음. 가장 상징적이고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런 종로를 만약에 그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아. 후보의 문제도 있고, 예. 다른 지방선거 다 이겨도 종로에서 지게 되면은, 사실, 선거가 뭐 굉장히 암울하게 또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저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까지 하고 계시는 거고 별 영향이 이 표시면 없을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데요. 그 지난 주말 충청권 순회 경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54%가 넘는 과반 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 강원도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1차보다 충청권보다는 네. 더 많은 득표는 얻을 게 분명하고요. 그래요. 얼마나 더 많은 득표를 얻을지 뭐 그게 사실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제 이제 대구 경북을 다녀왔는데요. 예.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뭐 어떤 분들은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까지 예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6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마 54%는 넘을 것 같고 60에서 70% 그 사이일 것 같은데요. 네. 뭐 별다른 이제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이제 그 선에서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경선인단 시청했던 분들이 그 투표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일요일에 나옵니다. 네. 그분들은 아마도 지난 주말 충청권의 결과를 보고서 본선에서 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쏠림 현상, 소위 예. 말하는 이제 밴드웨건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거기에서도 54% 이상은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강원까지 네.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선의 분위기는 네. 뭐 거의 그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이 저희 전체 큰 흥행에 있어가지고 흥행은 이제 좀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이 또 양면성을 또 지닌다고 그러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번 주 결과 좀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쭙게요. 저희가 오늘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 야권 지지자들 그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좀 넘어섰는데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찌감치부터 추석 되기 전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뭐 그 사이에 워낙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어서 그런데 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선거 기간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6개월 남았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기간이 네. 너무 긴 기간이에요. 평상시에 6년에 버금가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용이고 흐름을 반영은 하겠지만은 여기에 뭐 일희일비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후보자 본인의 비전과 정책 또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게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이제 아마 뭐 전국을 지금 3개월째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이제 있는데요. 네. 배낭 하나 메고 지금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첫째는 문재인 우리 그 여당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뭔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아주 답답하고 심지어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이 네. 미안의 촛불 혁명을 어느 후보가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책임자다라는 그런 이제 전국의 민심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하고 홍준표 두 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코로나 전국에 국민들이 아주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음. 어디 가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거의 음. 뭐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네. 이 답답한 시국에 뭔가 시원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시원한 정책들이라든지 시원한 그런 말들, 네. 그것이 이제 어필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야권에서도 네.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홍카콜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원하게 음. 질러대는 그러한 아. 것들이 청년들이나 좀 국민들에게 음. 좀 갈증을 풀어주는, 그래서 아. 사이다 리더십을 요구하는 이번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음. 톡톡히 제비를 보는 것 같고, 국민들 관심을 음. 끌고 국민들의 민심을 아. 지금 사로잡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그것이 시대상 예. 여론조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아. 그 시대상과 시대 정신이 저는 이렇게 제가 볼 때 반영된다. 누가 저에게 시대 정신이 뭐냐고 네 네. 여쭈면은 저는 그냥 사이다 정신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사이다 정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요거 사이다 저희 그냥 이렇게 발언. 뭐 네. 좀 메인 카피로 하면 좋겠네요. 이번 알겠습니다. 대선의 시대 정신은 사이다 정신이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이재명 지사도 사이다 발언,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홍카콜라 불리듯이 뭐 콜라 뭐 이런 네. 의미도 있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네. 고구마보다 사이다를 어, 선호할 것이다. 네. 이런 게 또 여론조사 추이로 계속 반영이 될지, 또 경선 결과 나올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네. 수고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 윤석열, 김웅 두 사람의 기자회견, 또 이 고발 사주에게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해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는데, 간전 심정은 이해 가지만 호남 표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사이다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대선 전망도 좀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너무나 뜨겁죠. 어제 두 사람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또 오후에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 기자회견 보면서 정말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들 해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예전에 지난 지방선거 그 재보선 때 오세훈 시장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억이 안 난다. 그때와 좀 판박이처럼 느껴지면서 역시 법조인들, 법률가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 국민들만 더 답답하게 만든 기자회견이었는데, 자, 이 핸드폰에 있었던 캡처 화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 빼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때 내가 전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 왜 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을 떠나서, 물론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정치 공작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 할 때 그 자세,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과연 대통령의 그 자세, 대통령 후보의 자세인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등장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하겠는가,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좀 무섭다라는 생각, 그게 든 것 같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이 2,000명이 넘는 그 검찰을 지휘하고 수사 지휘하는 그 정점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보스로서, 총장으로서 하는 그 얘기했던 그 태도를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정치판인데, 정치인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옛날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당 내에서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짚어본다면, 인터넷 매체에 왜 이걸 줘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게 하냐, 메이저 언론에 줘가지고 아직 이런 얘기 듣고, 특정 언론사 KBS, MBC에 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정말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건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인터넷 매체는 뭐 의혹도 제기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저희가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인터넷 매체와 메이저 언론사를 나누고, 의혹 제기할 거면 메이저 언론사에 제기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인터넷 매체가 제기하고 그걸 또 벌떼처럼 다른 뭐 메이저 언론사와 정치인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냐. 이 발언 뭐 그동안 설화에 많이 휩싸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두고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관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 뭐 노동관에 대해서 주 120시간 얘기를 했었고, 그 원전 오염수,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노동에 대해서 그 부정식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부정식품 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또 언론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인들의 민낯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또 저희 리얼미터랑 하는 조사 2주 뒤에 또 발표가 될 텐데,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현장에 갑니다. 토요일에 대구 경북 민주당 경선 현장, 제가 그 현장에 가고요. 일요일에는 강원도에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현장 상황 궁금하시면 제 오마이 TV 잊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네, 현장의 모습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마이 TV가 이게 현장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요. 응원과 성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의 자박적 시청료,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시간 후원도 슈퍼챗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을 많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시에 국민의힘의 이 국민 면접 이 현장도 생생하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현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현장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오늘은 A조, B조 나누거든요. 1조와 2조가 다릅니다. 오늘은 홍준표 의원이 포함된 1조가 국민 면접에 나서게 되고, 내일은 윤석열 전 총장이 포함된 2조가 국민 면접에 나서게 되는데, 면접관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진보의 패널들이 보수 후보한테 질문한다, 이런 컨셉으로 국민의힘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국민의힘 국민 면접
이 현장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